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노후에 들어서면 그 내 집이 자산이 될 수도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내 집을 어떻게 바라보고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집이 자산이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대출을 활용해 레버리지를 키우면 돈이 불어났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이 줄고 유지비가 늘어나면서 집이 오히려 현금 흐름을 막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서울 외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없고 그 집에서 나오는 현금이 없다면 그건 거대한 벽돌 덩어리일 뿐입니다. 집값은 높지만 그 안에 갇혀 사는 셈이죠.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거주와 자산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는 곳은 따뜻하고 편안해야 하지만 그 집이 반드시 자산일 필요는 없습니다. 노후의 핵심은 흐름이에요. 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집이 내 돈을 묶어두는가 아니면 흐르게 하는가. 첫 번째 전략은 주거 다운사이징입니다. 큰 평수, 도심의 비싼 집, 고정비가 많은 구조를 유지하면서 내 집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줄어드니 관리비, 재산세, 공과금이 버거워지죠. 이럴 때는 평수를 줄이거나 도심에서 벗어나 생활비가 낮은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집을 팔면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현금 흐름 중심의 구조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그 자금 일부로 작은 주택을 구입한 뒤 나머지를 예금, 채권, 배당형 투자로 돌리면 월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집 한 채의 가치가 그대로여도 흐름을 바꾸면 인생의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전략은 주거와 수익의 결합입니다. 즉, 사는 곳이면서 동시에 돈이 들어오는 곳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1층 상가를 활용해 월세를 만드는 방법이 있죠. 요즘은 시니어 세대가 작은 카페, 공방, 쉐어하우스처럼 자신이 사는 공간을 소득 공간으로 바꾸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핵심은 내 집이 나를 먹여 살리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자산화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정서적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살던 집에 대한 애착 때문에 경제적 판단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집이 당신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내 편이 아닙니다. 노후의 집은 기억의 공간이 아니라 삶을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다릅니다. 부모님들은 한 번 산 집에서 평생을 버텼지만 지금의 50대, 60대는 훨씬 더 유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는 평생의 집이 아니라 인생 단계에 맞는 집을 선택할 때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그 집의 의미도 비용 구조도 달라져야 합니다. 결국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내 집은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묶어두고 있는가? 집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집이 당신에게 현금 흐름과 심리적 여유를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노후 주거의 전략적 선택은 단순한 이사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결정입니다. 지금 내 집이 자산인지 짐인지 그 판단을 늦출수록 노후의 불안은 커집니다. 이제는 집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평생의 안식처에서 노후의 생존 기반으로 내 집을 현명하게 설계하는 것, 그게 진짜 재테크이고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